요즘에 워낙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불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저금리 시대 똘똘한 투자법은 없을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자도 적당히 주면서 안정적인 상품, 이걸로 CMA 통장 요즘에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선택 잘 하는 겁니까? 일반 은행 수십 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MA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일단 기본적인 장점이 이자를 매일매일 계산해서 매일매일 적립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붙는 이자도 일반 수십 출금 통장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높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 통장에 놀리고 있는 돈보다는 CMA에 넣어두시는 게 좋은데 이 CMA에 넣어두시게 되면 이 통장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도 거래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이제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위험이라고 한다면 사실 더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선택이 쉬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위험은 비슷하면서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이자를 주는 상품들을 좀 골라보자면 일단 네. 증권사에서 RP나 MMF 그리고 발행어음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RP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해도 좀 네, 어려운데 어려워요. 남의 채권을 제가 잠깐 소유하다가 그 잠깐 동안 소유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잠깐 소유하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을 맺고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원룸 오피스텔 월세를 갖고 있다면 한 3일 정도 현금이 필요하면 그걸 3일 동안 빌려주고 다시 갖고 오는 형태. 그러면 그 3일치의 월세를 가져가는 거죠. 이제 RP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수익률이 연 1.1에서 1.2% 정도 되고요. 네. 장점은 뭐 1일에서 1년 단위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MMF 같은 경우는 일종의 펀드인데요. 뭐 금융기관들 간에 잠깐 단기간에 거래를 하는 뭐 콜이라든가 은행 네. CD 이런 것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금리가 연 수익률이 한 1.4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요것도 이제 증권사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발행어음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4조 이상 되는 좀 튼튼한 증권사가 발행하는 그냥 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이율이 약간 높아요. 예금으로 따지면은 1년 기준 한 2에서 2.1% 정도. 그리고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인 상품이 있는데 요게 네. 2.7% 정도가 됩니다. 이거 말씀하신 건 이제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이고 그렇죠. 또 은행에도 비슷한 상품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은행에서도 CMA와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흔히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파킹이요? 있습니다. 예, 요게 특별하게 돈을 불려주는 방법이 뭐 다른 건 아닌데요. 똑같은 예금이긴 합니다. 은행 믿고 맡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 파킹이라는 거 그냥 잠깐 우리가 주정차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어딘가에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돈을 좀 묶어놓고 맡기기에는 좀 뭐하고 네. 그렇다고 돈을 좀 놀리기에는 뭐 할 때 잠깐 동안 예치해두는 개념으로 넣어놓는 게 이 파킹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MA처럼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을 해서 주고요. 다만 이제 CMA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 또 적기는 한데 네. 누구한테 줬냐면 뭐 증권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나 집 주변에 증권사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은행에 찾아가셔서 이 파킹 통장 문의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더 나는데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주는 상품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어지는 상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원금 보장형 ELS, 보통 ELB라고 부르는 상품인데 네.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어내기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지만 이 증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어쨌든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기만 채우면 일정 요건 이상의 수익률을 지급해 줍니다. 뭐 보통 이제 주가 지수가 연계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2,000포인트다. 그런데 1년 이후 오늘 날짜를 봤을 때 1년 이후에도 2,000포인트 이상만 유지하면 네. 2%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걸어놓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코스피가 더 올라가서 한 5%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일부를 또 얹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네. 대신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떨어질 때까지 뭐 1900포인트가 되든 1800포인트가 되든 중간에 환매하게 되면 손실을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면 떨어지더라도 2%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약정을 걸어놓고 네.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이 상품 자체가 원금 보장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뭐 창구 직원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네. 딱 그 이름을 보시고요. 이 보통 저금리 시대 좋은 투자 상품으로 채권 보통 많이 꼽으시는데 예.
투자해도 될까요, 지금? 사실 이 채권이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이라고 보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어서 안전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같이 저금리가 됐을 때는 뭐 우량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도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도의 위험과 또 중간에 사람들이 그걸 팔게 됐을 때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명심해야 될 건 그 어떤 투자 상품도 100% 안전하다라는 네. 건 절대 없다는 것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절세도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비과세 상품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ISA 계좌. 네. 요거는 대신에 이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가입이 가능하고 네. 의무적으로 5년을 유지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200만 원이나 250만 원 정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대신에 나이 제한이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 외에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상호금융권의 출자금, 예탁금 통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변에 신협이나 단위농협 이런 곳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비과세 통장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많이 알아봐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